안녕하세요. 세계배전 방송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임하고 가정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문제, 부부 문제, 또 자녀 문제, 남편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아마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부 문제 한 가지만 해결돼도요, 다 해결됩니다. 위로는 부모 문제, 아래로는 자녀 문제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부부에게 있고요. 모든 가정 문제의 해답도 부부에게 있습니다. 이 부부 문제만 해결되면 아주 수지 맞아요. 임하고 상담은 미국의 하빌 핸드릭스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개발된 부부 상담 기법인데요. 미국에서는 오프라 윈프리 쇼 아시죠? 유명한 TV 프로인데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개발자 하빌 핸드릭스 박사가 17번이나 출연할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아주 치료법인데요. 치료율이 무려 세계 최고 90%입니다. 상담만 받으면 거의 다 좋아진다는 거지요. 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연애 시절 환상을 버리자. 연애 시절 환상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고 시작할까요? 예, 들어오기 시작했네요. 그러면 한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 연애 시절의 환상이 뭐죠? 연애 시절에는 콩깍지 호르몬이 나와서 PEA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마취제예요. 그게 마취. 그러니까 서로 연애 시절에는 마취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잠시 잠깐의 기쁨이겠지요. 오늘 제목 연애 시절의 환상을 버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기쁨을 빼앗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구원의 기쁨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이에요. 천국까지 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쁨이 뭘까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부 치유를 받고 너무 좋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해서 맺혔던 상처가 풀어지면서 뻥 뚫린다는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뻥 뚫릴 때 그때 치유의 기쁨이 클 것 같아요. 이제 심리학용어로는 통찰의 시간인데 아하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오면서 부부 사이가 급속도로 좋아집니다. 그 치유의 기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연애 시절의 환상, 이것은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 길게 한 3년 정도 가지요. 짧게는 한 14개월 정도 평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연애 시절의 그 환상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누리려면 상처에 갇혀있는 무의식의 가면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이 치료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뭐 거룩한 척해도 의로운 척해도 다 죄인이에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 좀 얘기해 볼까요? 아주 성령이 충만하고 거룩한 그 부흥 강사님이 아들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시골 운동회를 한 번도 못 갔대요. 그래서 마음 먹고 이제 한번 운동회를 참석했는데 아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네 번째로 뛰어가더래요. 4등이래 4등. 그때는 이제 3등까지 들어와야 3등 안에 들어와야 공책 한 권 주고 연필 한 자루 주고 그랬는데 뭐 3등도 못하고 그래서 응원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3등으로 뛰는 놈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더니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 달리던 놈이 넘어진 게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 자기 마음속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유 한 놈만 더 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욕심이 많은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했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부관계가요. 이런 탄식이 일어나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부 갈등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부부관계는요. 정말 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노력해도 잘 안 돼요. 투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라 그런데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이 부부 갈등 문제로 그대로 나타납니다. 제가 그랬죠.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고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부부끼리 화풀이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그걸 투사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 싸움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우리 한번 창세기로 한번 가볼까요? 최초의 부부 싸움은 아담이 했어요. 아담 부부가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수치심이 들어왔어요. 뭘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수치심이 들어와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잎을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은 숨었어요. 나무 뒤에 숨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요.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한 개 취해서 이쁜 하와를 만들었는데 바로 하와를 탓하잖아요.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 탓을 해버렸으니 이게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요? 부부싸움 보세요. 다 남 탓하잖아요. 당신이 문제다.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남 탓을 하는 것을 투사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치료는 어떻게 하지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변환시켜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에 갇혔기 때문에 자기가 무의식 중에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의식의 가면을 벗겨주면 부부싸움이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현상, 이중성이죠. 이걸 가면이라고 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부부싸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페르조나. 옛날에 우리 집사람은요, 사모님은 완벽주의, 저도 완벽주의인데 저는 일로, 사역으로 가는 완벽주의고 우리 사모님은 아주 청소를 무진장 깔끔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공기를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불빛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청소기까지 사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책상 밑구녕, 침대 밑구녕, 다 구석구석까지 다 청소를 하는데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 이 진공 청소기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이제 그 완벽주의 가면이 조금씩 벗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주의로 가면 너무 깔끔하고, 닦고 조이고 쓸고 닦고 쓸고 닦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점점점 풀어지면서 이게 내 어린 시절의 상처로 인한 결핍에 대한 완벽주의구나라고 깨달아지면서 이제 저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뼈를 묻겠다. 이 교회에 내가 뼈를 묻겠다. 또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다. 절대로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뻥친 사람 있죠? 그게 가면이에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날까요? 이런 현상이 가면, 상처로 인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 불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묻겠다 그 말은 아는 목사님들이 아마 이런 말 성도들에게 많이 아마 듣고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마 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이런 분들 인정해 주지 않으면 시험 자주 듭니다.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 일단 인정해 줘야 돼요.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요. 인정 공감 안 했어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정말 그날 밤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이 가면이 깨졌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잖아요.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면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직면하셨어요. 직면. 그런데 또 디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는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낙향했죠.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 잡고 있는데 거길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공감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베드로가 되었는데요. 이게 다 가면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겁니다. 가식을 벗어야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애 시절의 환상을 버리라. 오늘 제목인데요. 원래 그런 사람이다. 가면을 쓰면 그 사람의 정체를 몰라요. 본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면을 감쪽같이 썼기 때문에. 근데 연애 시절에는 PEA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PEA 호르몬이 뭐냐 하면 페닐, 에틸 아민이라는 콩깍지 호르몬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호르몬을 말하는 거예요. 짝짓기 호르몬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결핍에 대한 그 상처,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무의식의 열망이 생긴다고 했어요. 무의식의 열망. 그래서 이 무의식의 열망, 이 결핍을 누가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내가 사귀는 오빠가, 내가 사귀는 여자가 이걸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연애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이제 콩깍지 호르몬이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이뻐요. 하늘의 별까지 따다 줄 정도로 다 해주고 싶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데자뷰 현상이라고 하는데, 데자뷰. 요즘에 이제 그 국민일보나 경향신문 보니까 기자들이 이런 용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데자뷰. 그때 연애 시절에 남친이나 여친을 만나면 어서 많이 오래 본 사람처럼 느껴져요.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에게 잘해줬으면 아버지처럼 친숙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콩깍지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가면을 쓴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자상한 사람인 줄 알고 땡겼더니 결혼했더니 나중에 냉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지난주에 채팅 상담에 댓글을 달았던데요. 그런 현상이 이제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에 대한 결핍, 이 욕구 불만을 채워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 그 연애 시절의 로맨틱한 사랑은 그래서 어떤 사랑이냐면 미성숙한 이끌림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뭐 용어만 어렵지 가짜라는 게 가짜. 로맨틱한 사랑은 잠깐 짝짓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콩깍지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 짝짓기를 위해서 잠깐 이제 호르몬이 분비됐기 때문에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이제 가면이 벗겨지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깜빡 속았다는 얘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요? 짝짓기가 끝나면 이제 결혼해서 매력이 미움으로 갑니다. 이제 결혼 전에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이제 페닐에틸라민이라는 콩깍지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그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 성격이 안 맞아서 우리는 이혼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성격이 안 맞는다는 말보다는 치유, 부부는 서로 치유해 주기 위해서 임하고 짝으로 천생연분으로 만나는 것인데, 치유의 방법을 몰라서 싸우는 것이지, 성격이야 누구라도 안 맞지요. 성격 다 맞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격 탓할 필요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왼수는 콩깍지 호르몬입니다. 이 콩깍지 호르몬이 유효기간이 평균 14개월, 길어봐야 3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주고 싶었던 마음이 받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면서 왜 그래 또 그래, 왜 그래 또 그래 이렇게 따지고 살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살면 평생 싸운다고 그랬지요. 자, 어떻게 치료할까요? 세 번째, 예전에 이마고 부부 치유 상담 방법이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전통적인 보수적인 일반적인 부부 치유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마고 부부 상담과 비교해서 어떤 상담인지 우리가 알아야 이마고 상담의 그 탁월성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이마고 상담이 치료율이 높을까? 최소 70%, 최고 90%입니다. 받기만 하면 거의 다 좋아진다는 거예요. 옛날 그 일반적인 부부 치료 방법은요, 첫 번째 오픈했습니다. 오픈이 능력이라고 했죠. 오픈해야 치유가 돼요. 들어주는 겁니다. 많이 들어줘야 돼요. 많이 충분히 들어줘야 합니다. 속에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 생각나는 대로 다 오픈시켜야 합니다. 다 끄집어내야 돼요. 저 밑바닥에 깔린, 무의식에 깔린 상처들 다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분이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애기 엄마인데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또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대요. 그 사람이요, 여자분들은 자기 얘기 한 사람만 들어주는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답니다.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하면, 이 자존심에 타격을 받으면 죽고요, 여자분들은 자기 말 들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참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들어주다 보니까 1시간 20분을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 얘기 들어주어서 고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다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상처에 갇혔던 결핍이 풀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제 심리학용어로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재구조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재구조화. 다시 틀을 짜는 거예요. 이 상처받아서 생각이 다 찢어지고 흩어졌어요. 마치 퍼즐 게임처럼, 퍼즐 조각처럼, 퍼즐 그림처럼 다 흩어진 거예요. 정신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오픈시켜서 퍼즐 그림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머리에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그전에는 막 흩어져 있어서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사는지 조차를 모르고 살았는데, 통찰이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하나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마고 상담을 계속 방송을 들으면요, 자가치유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가 자가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식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마고 상담을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마고 상담이 미국에서 건너온 상담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건너온 지는 한 17년 됐습니다. 오래되었는데 한국식으로 토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적인 이마고 상담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크리스찬 부부들도 부부 갈등이 많아요. 이 신앙과 상처와 또 별개로 돌아갑니다. 이게 신앙이 좋다고 부부 사이가 같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달라요. 레벨이 6은 6으로, 혼은 혼으로, 0은 0으로 레벨이 달라요. 그래서 크리스찬 부부들이 이마고 상담법으로
치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하고 상담을 개발한 그 핸드릭스 박사가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통찰이 일어나면서, 우리 남편이 예전에는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어른으로서 저 짓하고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린 시절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이구나. 상처받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관점이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이 너무 이뻐 보인다는, 갑자기 이뻐 보인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요, 무의식에 갇혀있던 수치심과 세 가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제가 임하고 상담을 한 200상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해본 경험으로 보면, 수치심, 무의식에 갇혔던 수치심이라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슈가 있습니다. 수치심. 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뭐 싸대기를 맞든지 매를 맞든지 해초리를 맞든지 집에서 쫓겨나든지, 아무튼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도 많아요. 삼 날라오고 뭐 작대기 날라오고 뭐 난 날라오고, 참 무식하게 자녀를 때린 분들 많더라고요. 수치심, 두려움, 억울한 상처가 있어요. 이것을 오픈하다 보면 무의식에 갇혔던 수치심, 두려움, 억울함이 의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제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찰이 이루어집니다. 통찰만 일어나도 거의 부부 사이가 좋아져요. 교회에서는요,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우리는 사단이 역사하는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때 어떤 상태에서 역사하지요? 무의식 상태에서 사단이 역사합니다. 휘말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충동질 당하고 이간질 당하고.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공간이 바로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깨어라, 정신 차리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갈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치료는 가면을 벗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가면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직면하셨어요. 직면하셨습니다. 그냥 깨버렸어요. 그냥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아? 다른 놈은 다 떠나도 너는 안 떠나겠다고?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놈아. 그 직면했어요. 직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권면했어요.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권면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좀 직면보다는 좀 부드러운 용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직면 어려워요. 저도 목사이면서 직면 어려워요. 직면하면 시험 들기 쉬워요. 시험 들면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면은 선지자적인 어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직면했어요. 그 예수님처럼 어떤 신적인 능력, 권세를 가진 분들은 직면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목회자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공감해야 합니다. 공감. 있는 그대로 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줘야 돼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요. 괜찮아요. 하면서 공감해주면 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면해서 가면을 깨는 경우가 있고, 공감해서 가면을 벗기는 따뜻하게 마음문을 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서 몇 장에 있다고 그랬죠? 잠언서 27장 21절. 도가니에서 은을, 또 풀무에서 금을, 그런 거 아주 혹독한 환경 속에서 가면이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요. 벼랑 끝에서 또 그 다음에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 공감, 격려, 위로, 이렇게 해서 또
단련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성숙을 말하는데 미성숙이 성숙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임하고 상담은 공감 상담입니다. 임하고 치유가 탁월한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PC 치료하고 임하고 대화가 있습니다. PC 치료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부모와 자녀를 대화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PC 대화를 PC 치료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인데요. 치료는 임하고 부부 관계 치료예요. 치료예요. 의사들이 쓰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PC 치료는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응어리를 병원에서 염증을 수술해서 염증을 잘라내듯이 암병을 잘라내듯이 염증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이제 드라마 치료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이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제 서로 대역을 해주는 거예요. 역할극을 하면서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를 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드라마 치료를 할 때 한 번에 응어리가 풀어지면서 단번에 치료됩니다. 단번에 치료돼요. 그래서 임하고 상담은 처음에 임하고 상담 1회차에는 진단을 하고요. 분석을 하고 두 번째는 치료를 해요. 드라마 치료를 해요. PC 치료를 하는데 그러면 아주 단숨에 치료가 돼요. 한 두 번째, 세 번째는 단숨에 치료가 돼서 저희 경우는 한 세 번 정도 상담받으면 부부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OR 대화를 시킵니다. 이것은 상대방 중심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건데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의 어린 시절을 듣고 보니 당신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100% 전달이 됩니다. 대부분 보면 여자분들이 나는 남편에게 할 만큼 다 했다. 더 이상 못한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것을 했어도 많은 노력을 했어도 전달은 몇 프로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자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줘도요. 이해와 통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편한테 아무리 잘해주는 것은 자식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잘해줘도 통찰,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해주는 것은 호구가 될 수 있다. 헛고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결혼 후 받은 상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건 이제 처음 나오는 얘기인데요. 좌절대화가 있어요. 좌절대화. 이제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는 부모와 자녀가 PC 대화를 통해서 PC 치료를 해서 해결하고요. 결혼 후에 받은 상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상처들은 좌절 대화를 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 좌절 대화를 하면 이제 한편에서 결혼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 끝까지 잘 들어줘야 합니다. 경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은 내가 언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한번 질문을 하면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그랬구나,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 이런 호응을 해줘야 합니다.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임산부들이 이제 먹고 싶은 게 많아서 입덧할 때 바나나를 먹고 싶은데 겨울철에 추워서 그걸 안 사다 줬더니 그걸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 아이고 또 옛날 얘기하네, 징그럽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걸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줘.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때 많이 섭섭했다는 얘기지, 여보 미안해, 이렇게 진정성 있는 경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야 과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신기하게 남자와 달라서 논리적이지 않아요. 관계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초 단위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초 단위로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도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얘기 못 합니다.
기질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남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상사하고 다퉜어요. 그래서 직장 다닐 맛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나 직장 때려칠 거야. 더러워서 못 다니겠어.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공감해야 되는데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당신 직장 그만둔다고? 돈 벌어놓은 거 있어? 애들은 어떻게 하고? 미쳤어? 이렇게 하면 남편이 공감을 못 받고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읽기 하면 돼요. 경청, 당신 직장 때려친다고? 오늘 무슨 힘든 일이 있었나 봐. 자세히 좀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그래야 내가 반응을 안 합니다. 나쁜 반응을 안 해요. 부정적인 반응을 안 해요. 들어주면 듣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요? 질문하고 이야기하면 그랬구나.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응? 많이 힘들었겠네. 그러면서 손을 잡아준다든가 아니면 포옹을 해준다든가. 여보 힘내. 이렇게 하면 치유가 되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아내로부터 공감과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출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임하고 상담 10계명 한번 제가 부부 상담에 올려놓은 강의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10계명이라고 10가지만 한번 훑어보고 채팅 상담에 채팅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팅 상담 잘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메모 남겨주세요. 채팅 남겨주세요. 계속하겠습니다. 10계명인데요. 중요한 강의만 제가 아부 상담에 한 100개 정도, 90개에서 100개 정도 강의를 올려놨어요. 그 강의 중에서 좀 꼭 필요한 부분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가정의 원인은 부부에게 있다. 맞습니다. 모든 가정 문제의 원인은 부부에게 있어요. 부부가 핵입니다. 핵. 부부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고부 갈등 문제 다 해결됩니다. 자녀 문제 다 해결됩니다. 문제 부모만 있어요.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부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부부 상담 받을 여유가 없는 분들은 우리 부부 치유 강의 계속 들으면 됩니다. 그럼 언젠가는 통찰이 이루어져서 자가 치유가 이루어져요. 부부는 성격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힘들까요?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부부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두 사람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평생 싸웁니다. 관계를 개선시켜줘야 돼. 그래서 부부 문제는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반영, 인정, 공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당신 많이 힘들었겠나.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해주면 이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만 알면 부부관계는 개선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부부는 옳고 그름으로 해결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평생 왼수로 삽니다. 어르신 두 분이 방송에 출연해서 나말 맞추기 게임하는 거 보셨지요? 당신과 나사에 그랬더니 왼수 그러잖아요. 아니 두 자 말고 네 자로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러잖아요. 그분은 평생 그 어르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평생 옳고 그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평생 왼수라고 생각한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부부는 스스로 치유한다. 임하고 상담의 아주 핵심입니다. 핵심 이론이에요. 다른 상담법은 상담사 중심으로 멘토를 해요. 그러나 임하고 상담은 내담자 중심으로 상담을 합니다. 내담자 중심. 요즘에 이제 영업에서 말하면 고객 중심이에요. 고객 중심. 부부 중심으로 해결을 하게 해요. 그래서 부부는 스스로 치유될 수 있도록 멘토만 해주는 거예요. 상담사가 촉진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PC 치료해주고 반영, 인정, 공감, 대화 가르쳐주면 끝나요. 그럼 스스로 치유해가면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예요. 부부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도 일어나야 돼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마고 상담하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옳고 그름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부 갈등 문제는 어린 시절 부모 갈등에서 시작된다는 거.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갈등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부부, 자녀 중심으로 살면 안 되고요. 부모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특히 남편이 엄마한테 붙으면 안 돼요. 그럼 마마보이 됩니다. 부부 이간질 시켜요. 자녀한테 붙으면 안 돼요, 아내가. 그러면 남편 왕따 시킵니다. 그래서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건강한 부부가 됩니다. 부부가 이렇게 다르다 그 말했는데 몇 가지가 달라요. 4가지를 써놨네요. 남자는 인정받기 원하고 여자는 공감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해. 이건 성적인 기질을 말하는 건데요. 남자는 해.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충만하다는 거예요. 해처럼. 근데 여자들은 어떤 때는 달인데 어떤 때는 초생달이야. 점점점 성욕이 올라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금음달이야. 점점점점 성욕이 감퇴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보름달이야. 또 성욕이 충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잘 조율을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논리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다. 또 남자는 결론지향적이고 결론 중심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이다. 그래서 대화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요, 결론 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대화를 남자는 17,000단어, 여자는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3만 단어. 2배 이상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고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건 뭐, 왜 그렇죠? 절대로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집니다. 아마 휘발유통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위험합니다. 고치려고 하면 욱하고 그냥 화를 냅니다. 그래 고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자꾸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고치려고 해서 비난하고 무시하고 경멸하면 알았어 됐어 그만해 하면서 현관문 박차고 나갑니다. 부모 중심이 아니라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아까 했죠. 또 인격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직면하거나 또 고통 중에 인격의 가면이 벗어지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마구 상담에서는 공감해 줄 때, 반영인정 공감해 줄 때, 잠언서 27장 21절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느니라. 심리적인 성숙이 일어난다네요. 단련이라는 말이 NIV 성경에서는 심리적인 성숙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감해 줄 때도 가면이 벗어집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문제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는 거. 그래서 자녀 문제는 곧 부부 문제라는 거. 자녀 문제는 부부 문제예요. 그래 부부 문제만 해결되면 자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뭐 청소년 상담센터 뭐 보낼 필요도 없어요. 예? 부부 상담 받고 부모가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럼 다 풀어집니다. 부부 갈등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기독교 상담이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부부 갈등으로 힘들게 살았어. 그러면 그 갈등, 그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알아요. 그게 약재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인간은 다 죄인이다. 맞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당연한 건데 자꾸 충조 평판하려고 해요.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 하늘향기님이 달아주셨네요. 이 충조 평판, 이 정혜신 박사,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가 한 말인데요. 충조 평판, 충고하거나 함부로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충고해도요 안 깨집니다. 잘못 충고하면 상처받아요.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충조 평판하지 말고 공감해 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일단.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 피시대와 또 이마고 대화 가르쳐 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쩜 그렇게 깜쪽같이 속았을까요? 우리 봄날이라는 분이 댓글 달아주셨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상을 깨야 합니다. 근데 그 환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음? 당신이 연애 시절에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안 해주느냐고. 원래 그런 사람인데 가식이었어요 그때. 가식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 맞아요. 데자뷰 현상. 친숙함이 느껴졌고 자상함에 끌렸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편이 이제 친숙했다면 그때 아버지처럼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끌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콩깍지 호르몬이 서서히 떨어지니까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만나셨어요. 이제 임하고 상담 치유받으면 다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맞아요. 내 부족한 것을 울 오빠가 남편인가 봐요. 울 오빠가 다 해결해주고 채워줄 것 같았어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인상이었어요. 이 데자뷰 현상이네요. 저 사람 많이 어디서 본 사람 같아. 부모하고 어릴 때 그만큼 친숙하게 자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일단 위험해요. 그렇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혼했으니 감사하죠. 치료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다 가짜였음을 진작 알았으면 다툼이 없었을 텐데. 깐돌이라는 분이 달아주셨네요. 아버지같이 다정한 사람, 내 결핍을 채워줄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던 것 같아요. 콩깍지 호르몬이 뭔지 남편도 애정 결핍 욕구가 있어서 그랬을 텐데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소리치며 싸우고 상처 주고 그랬네요. 근데 웬일로 먼저 사과하더군요. 아직까지 덤덤해요. 먼저 사과했대요, 남편이. 그래요. 이제 사과했으니까 좋아질 거예요. 서로 자기의 결핍을 아내와 남편이 배우자끼리 서로 자기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환상 속에서 결혼을 합니다. 침묵하고 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울무가 되었군요. 남편이 아마 연애 시절에 말수가 좀 적은 사람인 것였나 봐요. 침묵하고 예스맨,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했나 봐요. 그런데 가면이었네요 그때. 그런 척 한 거네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것이 올무가 되었대요. 아이고, 잘 결혼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남편도 같이 이 방송을 보면서 그게 PEA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콩깍지 호르몬, 잘못이 있다면 콩깍지 호르몬 때문이겠지요. 오프닝 능력이다. 나의 어린 시절을 다 끄집어내어 이야기해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이 공감이 되며 내 말을 들어줄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하군요. 그래요. 지금 내게 어떤 심리적인 역동현상, 어떤 심리적인 정서불안 현상, 욱하거나 발끈하거나 예민하거나 또 완벽주의 현상이 나타나거나 강팍하거나 냉정하거나 우울하거나 아무튼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분들은 반드시 어린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걸 생각나는 대로 계속 끄집어내면 돼요. 그러면 재구조화 현상이 일어나서 점점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80%가 무의식에 묻혀 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80%, 의식 상태는 20%. 그러니까 80% 정도를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서로 많이 좋아집니다. 결혼 전에 친구에게 제 상처와 힘듦을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혼 후 남편에게는 어린 시절 상처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거의 안 하고 삽니다. 배우자끼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하고 부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배우자끼리 PC 대화를 좀 해야 합니다. 전번에 제가 가르쳐 준 적이 있는데요. 자가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당신 어린 시절에
엄마 어땠어? 당신 어린 시절에 아버지 어땠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좀 얘기해 줄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로 반영, 인정, 공감 대화를 하면 돼요.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이 말을 자꾸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공감받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상담사가 개입을 해야 되지만, 자가 치유를 해서 부부끼리 PC 대화, 페런트 차일드, 부모 자녀 간 대화를 나누어서 좋아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많대요. 댓글 단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가치유, 차 한잔 마시면서 어린 시절 대화를 좀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의 공간은 사단의 공간이다. 제가 치유를 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무의식, 의식 속에는 제정신인데 사단이 들어오겠어요? 응? 무의식으로 들어옵니다. 무의식으로. 무의식에서 역사해요. 그래서 시험도 무의식에서 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시험이 잘 안 듭니다. 시험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꼭 한국교회는 반드시 좀 임하고 상담을 목회에 접목해서 치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임하고 치유를 지금 5년 차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인들은 거의 뭐 한 8, 90%는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치유가 되면 첫 번째는 부부가 좋아지고 두 번째는 자녀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좋아집니다. 교회가 조용해져요. 한국교회 분열과 싸움도 다 이 치유를 안 받아서 무의식 속에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말도 안 하고 회사에서 사표를 냈어요. 아예 소통이 안 된 거지요. 사표 낸 남편에게 늘 뭐라 말해야 할까요? 그대로 공감해 주세요. 오죽하면 사표 냈겠어요. 버럭 화 내지 말고 아까처럼 사표 냈다고? 당신 미쳤어? 정신 차려. 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차피 치유받지 않으면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낸 건 아니지만 당신 오죽하면 사표를 냈겠어. 많이 힘들었겠네 당신. 또 직장 찾아보지 뭐.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해주고 반영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아내로부터 그런 공감과 인정을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정서적인 지지가 있어야 돼요. 애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의 정서적인 지지가 있어야 그 에너지로 공부하듯이 남편도 이렇게 어린 시절 미성숙 상태가 심한 분들, 남자분들이 심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결핍이 있는 분들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고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제가 우는 것을 싫어하는데 왜 그럴까요? 상처가 어떤 사연이 있겠죠. 어릴 때 울지 마, 뭐 이렇게 뚝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나 울었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걸. 당신은 내가 우는 거 왜 그렇게 싫어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어릴 때?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남편은 여자가 소리 지르는 거를 많이 힘들어합니다. 김자매라는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어렸을 적에 엄마 우는 소리 지르는 소리에 상처를 많이 받은 듯해요. 그렇죠. 엄마가 소리 질렀을 경우에 이제 아내가 소리 질렀을 때 아내 얼굴에서 엄마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각인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각인이론. 어릴 때 엄마의 이미지가 머리에 새겨지면 엄마의 이미지 속에서 아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 속에서 엄마의 이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내가 조금 잔소리하고 조금 소리 질러도 크게 들립니다. 옛날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릴 때 개한테 물린 사람은 커서도요, 어떤 개를 봐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 현상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한번 상처를 그 정도는 이제 자가 치유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릴 때 엄마의 잔소리와 소리 지르는 게
무서워서 내가 소리 지르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머리에서 통찰을 한번 시켜주셔 봐요. 자녀 중심에서 상담받고 부부 중심으로 많이 변화된 것 같아 감사해요. 그래요. 잘 되셨네요. 이분 상담받고 좋아졌다네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자녀 중심으로 삽니다. 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반드시 자녀로 가게 돼 있어요. 자녀에게 집착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 중심으로 가서 집착하면 자녀는 망가집니다. 삐뚤어집니다. 집착하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생활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크면 이제 나중에 노년에 그 아이 생활비 주고 용돈 줘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집착하지 말고 부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도 임하고 강희 목사님 수고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모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인사하는 거 보니까 50분 넘었네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해요. 엔젤맘이라는 분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부부 그 강의 마치면 제가 항상 하는 거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두 번째 구호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부에게 있고 모든 가정 문제의 해답도 부부에게 있다. 시작.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두 번째 구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부부에게 있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부부에게 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